자, 오늘 제가 지구본을 딱 봤잖아요. 오늘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지구를 설명할 거예요. 지구. 원피스는 소년 만화고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고 모험 만화이기도 하지만 사실 판타지예요, 정말. 원피스의 세계관에서는 지구 자체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지구부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자, 그런데 원피스의 지구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피스의 지구는 좀 다릅니다. 자, 얘도 우리 지구인데 사실 얘가 좀 원피스의 지구를 설명하기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또 원피스는 여기 요거 보이죠? 이렇게 둘러서 이게 큰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얘는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넘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은 산맥입니다. 요걸 레드라인이라고 해요. 레드라인. 거대한 장벽. 그러니까 원피스의 지구는 레드라인으로 이렇게 2등분이 되어 있어요. 세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말하는 적도 이 부분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랜드라인입니다. 위대한 항로. 근데 이 위대한 항로는 서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피스의 지구는 크게 4개의 바다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있고 그랜드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스트 블루, 웨스트 블루, 노스 블루, 사우스 블루 이렇게 4개의 바다가 있어요.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렇게 4개의 바다가 있는데 이 서로의 바다에서는 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지구를 놓고 원피스의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원피스 공식 세계지도입니다. 아까 지구본에서 설명드린 거와 똑같이 생겼죠. 세로선으로 레드라인으로 큰 산맥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가로선으로 그랜드라인이 중앙을 맡고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동이 불가합니다. 근데 사실 이 레드라인은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삥 둘러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도는 바로 이런 모양일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레드라인은 이렇게 둥글게 한 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펼쳐놓게 되면 이렇게 뒷면의 레드라인까지 이렇게 2개가 표시되는 거죠. 원피스의 지구를 투시도로 보면 이렇게 레드라인과 그랜드라인을 중심으로 서로 각각의 4바다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서로의 바다로 절대로 이동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레드라인이야 산맥이니까 못 건넌다고 하더라도 이스트블루에서 위대한 항로 그랜드라인으로 왜 못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스트블루에서 위대한 항로를 건너서 사우스블루로 왜 못 갔는지는 좀 궁금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랜드라인의 바깥쪽에 칸벨트라고 하는 바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칸벨트는 이름 그대로 고요의 바다입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구름의 움직임도 없고 파도도 전혀 없습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배들은 범선입니다. 돛담배라는 거죠. 바람 없이는 절대로 이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칸벨트가 더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바다괴물들, 초대형 해왕류들이 집단으로 서식한다는 거죠. 따라서 칸벨트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피스는 설정상 위대한 항로, 즉 그랜드라인에 3개의 보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해적들이 반드시 위대한 항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칸벨트를 거치지 않고 위대한 항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버스 마운틴. 지도에서 그랜드라인은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각 바다 4개의 바다에서 그랜드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딱 하나의 수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리버스 마운틴입니다. 리버스 마운틴을 둘러싸고 4개의 바다에서 큰 해류를 발생해서 리버스 마운틴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되는데 4개의 바다에서 모인 물은 그랜드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뻗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해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레드라인 벽에 부딪히면 이렇게 배가 파손되게 되죠. 이 엄청난 해류를 타고 이 좁은 통로인 리버스 마운틴으로 올라가야지만 그랜드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랜드라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대부분의 배들은 리버스 마운틴에 부딪혀서 다 파손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리버스 마운틴에 오를 수 있게 되고, 하늘로 올라 구름을 뚫고 그랜드 라인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 그랜드 라인이야말로 진정한 바다고, 절대 강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해적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랜드 라인은 일단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바다죠.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나침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라인에 있는 모든 섬들은 각각 다른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라인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포스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랜드 라인 전용 나침판인데요. 그랜드 라인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섬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 자기장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로의 자기장을 로그포스에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 진로를 정하는 거죠. 그랜드 라인의 시작은 리버스 마운틴이지만 로그포스는 여기서 감지되는 7개의 자기장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어느 섬에서 출발해도 결국 끝에 가선 하나의 항로에서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도착하는 섬은 바로 라프텔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라프텔에 해적왕의 대비보 원피스가 있다고 확신하고 각자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게 바로 원피스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그랜드 라인이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바다냐 하면, 일단 맑던 하늘에 갑자기 펑펑 눈이 내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전혀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다가 로그포스에서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어느새 배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눈앞에 예상치 못한 빙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날씨가 맑아졌는데 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태풍이 불어댑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단 하루 만에 펼쳐지는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음섬을 지나면 바로 이어서 사막섬이 나오기도 하고 각각 섬마다 계절도 다릅니다. 원피스의 주요 스토리는 이스트블루에서 출발한 밀짚모자 해적단이 해적왕이 되기 위해 그랜드 라인에서 모험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원피스 세계관, 그 중에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